우리는 지금 의식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 모든 것들이 의식에서 나온 거라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과거와 현재를 떠나서 우리 인간은 항상 질문해 왔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이 세상은 무엇인가? 진실이라는 것은, 참된 것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을 끊임없이 해왔고, 지금 여러분들한테도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이냐 하는 한계, 내 것과 내 것 아닌 것의 그 경계, 그걸로 인간의 삶을 유지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의식의 안에는 선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의식이라는 한계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 한계를 스스로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없는데 태어나면서 배우고 그동안에 교육받았던 것들에 의해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나라는 걸 느낄 때 가장 기본으로 볼 때 몸 안에 있는 이것이 지금 나고 몸 바깥에 있는 것은 내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선을 그었을 때 이 몸이라는 경계가 있죠. 그래서 누군가가 몸에 이렇게 대이면 나의 경계를 대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너가 몸이 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안에 한계가 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정신이 나고 이 물질인 몸은 내가 아니야. 나는 정신이 나야. 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안으로 또 들어가면 그럼 정신 중에서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상적이고 자기가 받아들이는 것은 나고 정신 안에서도 내가 못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계속 나라는 것을 선을 계속 긋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선이 없었는데 상대와 내가 원래는 선이 없이 하나였고 인간과 자연이 원래 하나였고 큰 별에서 본다 그러면 지구라는 하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지구는 우주로 본다 그러면 또 하나예요. 그런데 계속 지금 우리는 나누었죠. 그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창조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눔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질에 대해서도 나누고 하다 보니까 원자에서 전자, 핵 안에서도 양성자, 중성자, 양성자 안에서도 퀴커, 뭐 이렇게 계속 자꾸 나누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깊게 나누어 들어가는 세계를 미시의 세계, 크게 보는 세계를 거시 세계. 그런데 우리가 보는 세계는 눈으로 감각으로 느끼는 큰 세계는 감각으로 느끼기 때문에 실제 세계라고 생각하고 감각으로 느끼지 못하는 미시의 세계는 우리 안에 있지 않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과학이 발달되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그 경계가 실제로는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것을 지금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이죠. 그래서 각각의 사람들이 자기가 나는 누구인가 할 때 선을 어디다가 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을 때 의식의 수준에 따라서 자기의 선이 엄청나게 좁게 한정하는 사람을 대상의식에 사는 사람, 그리고 그것보다도 좀 더 크게 나의 감정과 나의 욕구와 내 안에 있는 걸 더 인식하면서 바깥도 인식하지만 내 것도 인식하면서 보는 걸 아상의식, 조금 더 의식의 경계가 확장이 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법상의식은 너라고 하는 것과 나라는 것을 넘어섰는
더 큰 의식에서 작동하고 있는 그 법과 원리의 세계. 이건 엄청나게 큰 세계예요. 그리고 이제 공상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가 없는 텅 빈 의식의 상태를 공상의식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의식의 발달, 의식의 성장을 가장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의식의 성장이라는 것은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 성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해지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성장하면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여러분들의 감정을, 여러분들의 생각을, 마음을 잘 못 쓰면 성장하지 못하고 사회 속에서, 관계 속에서 자꾸 도태되는 느낌이에요. 뭔가 안 풀리는 느낌이야. 이 안 풀린다는 것은 뭐예요? 성장을 못하는 느낌이죠. 그죠? 그래서 너와 나 사이에 끊어놓은 한계선을 우리는 경계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경계선을 어디다 끊느냐에 따라서 그 안쪽에 있는 것은 나가 되고, 경계선의 바깥에 끈 것은 나 아님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경계를 어디에 끊고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의식이 얼마나 크냐 작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있는 선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허공에 꺼놓은 선입니다. 꺼놓은 선인데, 이 꺼놓은 선은 다른 말로 하면 갈등의 선이고 전쟁의 선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휴전선에 선을 꺼놨어요. 그 선 사이에 우리는 항상 도전을 받고 서로 경계하고 전쟁을 일으키듯이 여러분들이 꺼놓은 선 거기에서 서로 부딪히고 갈등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선이 있을 때 이 경계선이 왜 있는가? 경계선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경계선을 존재하게 하는 것 자체가 나예요. 나가 만든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선이기 때문에 경계가 왜 생겼지? 그러면 이 경계를 어떻게 없앨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이해가 되면 스스로 자기 안에서 경계를 자꾸 놓아갈 수 있는데, 자기는 그대로 놔놓고 저 경계선을 어떻게 하면 부숴서 침범해서 저걸 우리나라로 만들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 외적으로 이겨서 뭐가 되는 게 아니고 결국 경계선은 여러분 내면에 있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쭉 이렇게 써놨습니다. 경계선을 챙기는 것은 삶 자체가 이원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이원성에서 계속 선택합니다. 요렇게 할까? 요렇게 할까? 올까? 말까? 먹을까? 안 먹을까? 할까? 안 할까? 잠을 잘까? 잠 안 잘까? 직장 갈까? 가지 말까? 뭐 이런 끊임없이 이원성에서 요래야 되냐, 요래야 되냐. 여러분들은 항상 경계에 서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경계에 서서, 이 경계에 서서 상황에 따라서 요렇게도 하기도 하고 요렇게도 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것이 여러분들의 유연함이고 경계 속에서 잘 살아가는 방법인데, 우리는 경계를 끊어놓은 속에서 한쪽만 들어가 버리든지 아니면 계속 바깥으로 튀어나가려고 해버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게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삶은 어떤 면에서 본다 그러면 경계선 상황에서 상황에 맞게 움직이는 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했더라도 내일은 또 저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잘 이렇게 움직여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경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했고, 이제 그 의식의 이제 확장이라는 걸 할 때, 의식이라는 것은 네 가지의 의식 상태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동시에 탁 나오는, 가끔 제가 대상의식, 아상의식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아, 나는 아상의식에만 있는 사람, 나는 법상의식 수준에 올라와서 법상의식이 나야,
나는 깨달았으니까 공상의식이 나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의식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프리즘에다가 분광기를 통해서 딱 비추어 버리면 빛이 거기에 반사돼서 나올 때 7가지 무지개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빛이 눈에 보이는 과시광선으로, 아니면 적외선으로, 아니면 자외선으로 이 빛의 다양한 그 속성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과시광선만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자기의 의식이 대상의식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생겨버리면 프리즘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항상 대상의식만 보여요. 초점이 대상의식 중심으로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대상의식을 초점으로 보더라도 아상과 법상과 공상이 없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대상의식은 실제로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는 세계고, 이쪽 세계는 인식이 안 되는 세계예요. 그리고 아상의식에 있는 사람은 대상의식과 아상의식은 완전히 눈에 보이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법상의식이나 이런 건 아직 진동이 높아서 자기의 인식 세계에 안 들어와요. 그렇지만 자기 무의식 속에서는 이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법상의식에 있는 사람도 자기의 의식의 초점이 어떤 상황이 생기면 법상으로 이렇게 봅니다. 법칙에 맞게 이렇게 움직여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아상이 없고 대상이 없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의식이 빛이 스펙트럼에 딱 비추듯이 의식은 어디에 비추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그 카르마의 분광기에다가 딱 비추어져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카르마가 어떠냐에 따라서 무겁고 강한 사람은 의식의 빛이 대상의식으로 많이 드러나고, 여러분들의 카르마가 많이 이렇게 딱 끼인 사람은 사물을 바라볼 때 좀 더 가볍고 높은 진동의 그런 의식에 그렇게 바라보겠죠. 그래서 똑같은 걸 보더라도 성숙한 사람은 좀 더 긍정적이고 좀 더 밝게 본다 그러면, 똑같은 것을 보는데 의식이 낮은 사람은 계속 부정적이고 안 좋게 자꾸 상황을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자신의 해석이 자기의 세계이기 때문에 자기가 많이 힘든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우리는 행복하고 잘 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잘 살기 위해서는 나의 의식이 좀 더 성장되어 있는 법칙에 맞는 의식으로 사물을 보는 눈을 길러야 되는데, 그것이 실제인데 그것이 아니고 자꾸 지금 저 대상을 원한다든가 아니면 내 식대로를 자꾸 원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이 세상은 법칙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뜻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동해한테, 야, 동해 너 이제는 좀 법상의 공부를 지금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한다고 동해가 그러면, 저는 법상에 올라갔군요. 저는 법상이 그겁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가능성이 대상과 아상과 법상과 공상이 있다 그러면 법상의식을 잡아주고 법상의식을 공부하는 게 이 사람이 빨리 성장하는 그 여건이 되었다는 걸 느낄 때 선생이 법상의식을 좀 더 계속 잡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상처가 많고 자기의 감정과 왜곡된 생각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은 아상의식을 많이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의 역할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식의 수준 속에서 조금 더 높은 수준을 자꾸 잡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의식이 그쪽에다가 초점을 좀 더 줘서 자꾸 그쪽으로 좀 더 성장해 나가도록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게 선생의 역할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법상의 공부를 해야 돼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마치 법상의 수준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는 거는 아직은 아닙니다. 인류에서 본다 그러면 대상의식이 한 80%라 그러면 아상의식이 한 15%. 그러면 법상의식 정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인류의 의식에서 본다 그러면 한 5%도 잘 안 돼요. 엄청 이렇게 적습니다. 100명 중에 진짜 한 5명 될까 말까예요.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법상의식으로 올라왔다는 것은 과학자나 아주 합리적이고 학자나 자기에 대한 이성적인 탐구가 많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감정적으로 뭔가를 흐르지 말고 이제 이성에 입각해서 법칙에 맞게 상황을 해석하는 힘을 길러야 된다고. 그게 법상으로 올라가는 거고, 의식의 스펙트럼에서 봤을 때 수준이 나는 법상이군, 나는 아상이군, 나는 대상이군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항상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작동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나의 시각이 어디에 지금 많이 초점이 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때로는 예를 들면 직장 생활은 법상의식으로 잘 움직이다가 공상의 의식에 초점이 가 있다가 남녀 관계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갑자기 대상의식으로 확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안 그러면 아상의식에 빠져서 막 집착하고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다고. 그 다음에 관계를 이렇게 할 때는 다른 사람한테 잘 맞추고 법칙에 맞고 이렇게 행동하다가 더 가까워져 버리는 관계에 들어갔을 때는 대상의식으로 확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고, 이게 사람에 따라서 이게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자기의 의식의 상태와 수준을 스스로 내 것을 탐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삶이 여러분한테는 가장 큰 수행체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삶을 통해서 드래곤볼에 나오는 것처럼 삶이라는 경험 속에서 7가지의 색깔이 다른 보석의 구슬을 획득을 해야 됩니다. 그 7개의 구슬이 우리 안에 있는 7개의 차크라라 그러면 차크라의 각각에는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삶의 생존의 문제를 철저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를 가지고 그 구슬을 얻기 위해서 이번 생에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번째 구슬, 어떻든 이 세상에서 나를 한번 인정받아보고 내 것을 한번 펼쳐보려고 그 구슬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보라색 구슬, 영적인 어떤 의식을 얻으려고 다른 거는 이렇게 다 무관심하고 이것만 얻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은 삶을 7개의 여의주가 있다면 이 7개의 이것을 여러분들이 삶에서 다 획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살면서 조금씩은 다 획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이렇게 획득했을 때 여러분 안에서 그게 빛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막 학자처럼 머리 좋아가지고 이렇게 산다고 해서 뛰어난 것도 아니고, 노동일을 하면서 힘들게 청소하면서 산다고 해서 그것이 하찮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가 해결해야 될 자기의 카르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삶을 사는 것이지, 자기의 카르마를 잘 해결하는 것이 최고로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구슬을 나는 왜 못 가졌을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런 자질을 나는 왜 없을까? 이렇게 하는 것은 삶을 완전히 바깥으로 튀어나가서 자기 인생을 살고 자기 살림을 사는 게 아니고 남한테 보여주는 살림을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이 없습니다. 성장은 철저하게 내 것을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여러분 안에서 의식의 진화하고 성장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삶에서 올바른 뜻을 세우고 그 뜻을 향해 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가장 빛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모든 꿈은 처음에는 아주 작은 씨앗이고 미약했다. 하지만 계속 물을 주고 관심을 가지면 언젠가는 큰 나무가 되어서 주위의 새와 생명에게 쉼을 주는 안식처가 된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야. 여러분들의 지금 꿈은 여러분 안에서 씨앗이 심어졌지만 아직은 미약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꿈에다가 계속 물을 주고 관심을 가지고
계속 키워나가면 언젠가는 큰 나무가 될 거라고. 그러면 꽃이 피고 주변에 새들도 오고 주변 사람들을 쉴 수 있는 그 안식처를 여러분들의 그 의식의 나무가 그렇게 하게 될 거라고.